그는 파타야로 가던 도중 피해자의 몸을 졸라 살해한 뒤 통에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진술을 한 피해자는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차에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깨어나 몸싸움을 벌였고 돈을 빼앗기 위해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강요하다 결국 몸을 졸라 살해했다는 게 피의자의 주장입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방콕의 한 주택에서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수지 인근에 집을 미리 빌린 것으로 드러나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태국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진술을 한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신체 일부가 모두 훼손되어 있었던 것을 놓고는 자신들의 DNA를 감추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태국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3명 중 2명은 각각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미얀마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국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3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여권 사진으로 추정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달아난 피해자 1명이 검거된 이후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부산 법원 앞에서 소송전을 벌여오던 같은 나이대 유튜버를 살해한 피해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혜인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둘러쓴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지난 9일 부산법원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나이대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입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살해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휘두었고 범행을 저지른 뒤 도망갈 때 사용한 렌터카도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 역시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와 3년 전부터 수백 건의 고소를 주고받은 등 법적 분쟁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A씨는 우발 범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인 범행 맞습니까? 네, 계획범죄라는 혐의가 제기됐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은 애초 A씨의 혐의를 살인죄에서 법적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도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A씨가 피고인으로 B씨는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효입니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기초수급비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45분쯤 전북 완주군 운전하는 차량 뒤로 흰색 SUV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쫓아오더니 정차를 요구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고 흰색 SUV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잠시 후 운전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흰색 SUV 차량 운전자가 급하게 차를 가로막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이들 음주운전자만 골라 협박을 하고 금품을 발치한 일부당입니다. 전북 전주 완탄경찰서는 공동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0여 시간대 유흥가 주변을 맴돌다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면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발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추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4번 정도 유튜브에 보던 걸 맺고 강압해 가지고 이들의 범행은 음주운전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A씨 등은 직접 장애인들이 은행 업무에 속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을 주겠다며 신분을 쌓은 뒤 이들의 휴대전화 금융정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자와 장애인 등 11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계좌에 걸쳐 송금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본인의 명의 계좌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명의 계좌나 또는 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단계의 송금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금 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네, 다음 주 서울에서 2차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열립니다. 네,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방위비 증액을 거세게 압박하는 가운데 줄다리기 협상이 팽팽할 전망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21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2차 방위비 협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기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번 2차 협상부터 인상률과 연간 방위비 상승률 연동 기준 등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메시지가 나온 후 이뤄져 더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 유세 현장을 비롯해 메시지를 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직전 협상의 조기를 2년 정도 앞두고 시작됐는데 이러한 조기 착수 자체가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협상 마무리 이후에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차이의 행동에 따라서 그 방위비가 내용 자체가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번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 공군의 F-22 랩터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훈련이었는데요. 우리 공군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공중 종합훈련 소링 이글도 곧 시작됩니다. 지성민 기자입니다. 한미 공군이 연합 공중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충청 지역 상공에서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스페이스 F-35의 부대와 이 공군의 F-21의 부대가 근접 전투기 이동훈련을 통해 상공 동수기로 연합을 최신 전술을 공유했습니다. 훈련은 양국적인 군과 공군과 방어의 판을 번갈아 맡아 무관으로 상대 기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근접 거리에서 공중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존하는 전투 최강의 성능을 가진 F-22가 한반도로 날아와 우리 공군 전투기와 현대 비행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5위 공중전을 펼친 것은 처음입니다. 한미 조종사들은 초과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F-22가 우리 공군과의 훈련을 위해 방한한 것은 작년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F-22는 스페이스 기능이 뛰어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로 한미는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공군 단독훈련인 소링 이글도 앞으로 일주일간 청주 제17전투 비행단에서 실시됩니다. F-35A, F-15K를 비롯한 전투기와 다목적 공중무기 수송기,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합니다.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해 적의 전장기 간섭을 감시하는 등 아군 임무를 지원합니다. 연합뉴스TV 기성입니다. 네, 캐나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제주도가 일본 땅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 알려져서 논란을 피고 있습니다. 국내가 일본해로 표기되는 등 외국 교과서 분류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혜림 기자입니다. 캐나다 주요 출판사 중 한 권에서 펴낸 고등학생의 교과서도 동북아시아 지도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면서 영토를 넓혀간 과정을 설명한 건데 1890년 당시 제주도가 일본 땅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과서는 2005년에도 제주도가 일본 땅이 아니야? 단독 표기에 우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언제 일본 땅이 아니었어? 바뀌었는데 제주도는 20여 년째 틀리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표기 오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5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외국 교과서 2,248건을 분석해 시정 요청한 건수는 약 2,283건. 한국을 일본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표기한다거나 한반도는 과거 중국 한나라의 영토라고 분리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른 거 없어. 그거 착한 거야. 영통토라고 하는 거지 땅이 아니야. 소유물이 아니야. 지금까지 그냥 다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거지 없어. 그들이 살던 사람도 땅이지 그게 대한민국 땅이냐. 이상한 소리 없어. 그 저기 돈 달라 그러면서 다 그냥 뺏어가는 거야. 일본에서 배운 거 시간씩 배운 거였잖아. 토지 스타일 하듯이 그거 다 스타일 하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연합뉴스 TV 김예리입니다. 네, 이미 수년 전부터 라인 관련 우리 기업들의 지배 기업이 사실상 일본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은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라인 플러스의 2021년 7월 12일자 연결 사업 보고서입니다. 최상위 지배 기업이 네이버에서 일본 소프트뱅크로 변경됐습니다. 최상위 지배 기업은 공식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에서 우위를 갖습니다. 라인 플러스는 라인 야후의 법인격이자 국내에서 라인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관계사입니다. 이미 3년 전부터 라인 야후 주요 관계사의 일본 기업화가 진행됐다는 흔적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발생한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일본 측의 인수 명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분 매각을 유도하면서 접수하려고 하는 어떤 좀 전초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로서 이제 진행해 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본 대한민국은 정부와 47년에 측의 어떤 좀 공유하는 지점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또 거시기 하고 있던 거고 그 다른 거야. 기술 유출입니다. 라인 플러스 온라인 직원 설명회에서 라인 야후 최고 경영자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입장에선 한국 내 사업 단위에서 대한민국에서 땅을 영토라고 하면서 일본 더구나 현지 이거서 인력의 분유하시야 그러면서 그전에 일본 땅, 대만 땅, 중국 땅 하는 거다 등록을 해서 올린 거 아니야? 이처럼 다 가짜 써는 거야. 라인 플러스가 운영되면 점차 일본 기업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인력과 기술로 쌓아놓은 노하우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높였습니다. 내수 부진에도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강은 나래 결국에 대한민국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 내놓은 전망치 2.2%에서 0.4%포인트 올렸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것과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건 수출입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 이에 KDI는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 33만 명에서 올해 24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수 기점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직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였는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소비가 안 좋은 이유가 이제 고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그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금리가 좀 조정이 된다면 내수도 자연스럽게 부진이 완화되는 그런 것도 갈 것으로. KDI는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며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 내수 부진은 완화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맞아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경제 경기성장으로 KDI는 국제유가 급등과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을 뽑았고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추가 대응 체계 필요성은 낮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하입니다. 최근에 밥상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물가 부담을 호소하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임금 상승률에 비해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서 가족들이 먹을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빠듯하다는 건데요. 우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간 함영재 씨. 사과를 본 첫째가 손을 뻗지만 가격표를 확인한 한 씨는 사과를 내려놓습니다. 사과 대신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바나나를 구매하는 등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며 하루치 먹거리를 구매했는데 금세 5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밥상 물가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애들이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첫째 아이가 특히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는 써먹인지 참 오래됐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1.5kg 사과 한 봉 값이 23,900원으로 3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남미경 씨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에 부친다고 쟤는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저러는 한 끼 거구나. 식사로 김밥을 만들려고 구매한 비용만 8,000원입니다. 특히 김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냥 사 먹지 왜 그 김밥을 만들어 먹어. 이상한 애들이네. 김밥마저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렸지만 밥상 물가와 직결된 신선식품은 또 19% 뛰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로 신선식품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겨울 전남 지역에는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널뛰면서 이달부터 수확해야 하는 마늘과 양파 작황이 악화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강원 지역에는 5월 중순 때아닌 강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밥상 물가는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내내 오르면서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빌라가 아닌 아파트에 사려는 이들은 늘었는데 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박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 2,500세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까지 84제곱미터 전세가 7억 원 이하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선 7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며 5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선 최근 입주 물량이 몰린 강동구를 뺀 모든 구의 전셋값이 올랐는데 중구와 은평구, 노원구 등 강북권이 0.1% 이상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다만 전셋값 급등기는 재현되지 않으리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1년간 상승폭이 5% 수준인데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48%로 낮은 수준이라는 건데 그렇다 해도 임차인 입장은 불안합니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23,700가구로 지난해보다 27% 이상 줄어든 데다 공사비마저 크게 올라 선뜻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는 계속 올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7월이면 임대차 입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매물의 4년 만기가 돌아와서 집주인이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 데다가 재계약이 늘면서 시장에 전세 유통 물량이 감소한 게 전세 가격 상승의 주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전세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유정입니다. 네,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우희 기자입니다. 살인과 자살 방조 미수 등 혐의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검사이나 경찰이나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야. 또 처리가 추수 후 좋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대한민국은 그렇지 명령하면서 뭐. 처음 5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려 도박을 했다, 돈을 갚으라는 말에 하다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인 척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기죄로 처벌받고 무번기간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숨진 10대 A양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해당 교회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에 교회 2층 방 안에서 식사 중에 의식을 잃은 A양은 경찰 발견 당시 얼굴을 비롯해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B씨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A양이 평소 자해를 시도했고 A양의 어머니가 최근 남편과 사별한 후 교회에 임시 거주 중인 지인 B씨에게 딸을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상가 건물 1층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6명이 경상을 입었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직원 1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와인이나 밀크티 분말인 것처럼 속여 들여온 뒤 직접 마약을 제조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여자 축구도 일본에 있었답니다. 영재 3월. 색을 띠는 이 액체는 마약인 필로폰의 원료입니다.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초 입국해 이 원료가 든 프랑스산 라벨 와인병들을 건네받은 뒤 인천 소재 호텔을 전전하며 직접 필로폰을 제조했습니다. A씨는 스스로 구입한 도구들로 필로폰 제조 공정을 간소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야, 그 중국인들이 똑똑해. 대단해. 이번에 이렇게 제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한국도 아니잖아. 그런 게 그다음에 추행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더 한 번 더 찾아보고 필요하면 압수해서. 이렇게 만든 필로폰은 총 5.6kg, 시가로는 186억 원어치인데 18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다행히 제조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A씨를 붙잡아 구속했으며 대만 국적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류와 구분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경찰은 세관 단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2월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음료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섞은 뒤 제포장에서 들여온 남성 B씨도 구속했습니다. B씨는 분말로 판매되는 밀크티 스틱 제품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일명 러미라를 섞어 총 30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남용량으로 환각을 일으키는 프레가발린을 유명 중국 술병에 담아 45리터가량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이들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김유아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20도를 밑돌며 볕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공기가 차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전국이 10도 안팎을 보이며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만큼 늦게까지 외출하신다면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껑충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을 보일 텐데요.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며 구미와 경주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처럼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도, 대구와 울산 11도, 춘천 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강릉과 청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예상됩니다. 한편 출근길에는 안전운전하셔야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눈이 내려쌓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최고 4m 정도를 넘게 일겠고요.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기온은 점점 오르며 계절은 여름을 향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리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하기만 하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사정을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기프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가 드립니다. 한총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세상의 왠지 클리브랜드이거나 클리브랜드가 아니거나 여러 개의 그룹과 수천 개의 마이크로 그룹으로 1등이거나 1등이 아니거나 웨치는 클리브랜드로부터 여유롭게 나답게 나를 되찾는 시간. 타임리스 뷰티 고은진. 변화. 그 이상의 정신이 시작된다. 퀀텀. 골프의 즐거움이 출렁하게. 브랜드 스크린 퀀텀.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따뜻함. 정을 지켜 사실. 그 꾸준한 맛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 옆에 든든한 조나루 감자탕. 우리는 돌비합니다. 당신의 근육에 힘하고 당신의 경제에 여유가.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게 하는 힘. 고려 신용정보.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신경 써야 하고. 이제 식구 혈당 케어는 나라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보다건 프리미엄 골드입니다. 바다과의 추출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구 혈당 케어. 이제 보다건 프리미엄 골드입니다. 지금 3박스를 주문하시면 한 박스를 더 받는 무게감사 이벤트. 지금 3박스더 받아보세요. 보다건 프리미엄 골드.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모란 힘. 국가대표 녹용에 모란 힘. 정직한 국가대표. 국산 농협 안심 녹용. 음주수 수치에서 영영 808. 미담 웰빙 프리덤 만족지에서 15년 연속 세계 투사 탑 산업분장 28명마다 직접 판매한 환영 특허권. 여명 808은 정말 좋아요. 숙취에서 참 좋은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남자의 고민 전일사 소팔 구사놀 레드 지구야 소팔 구사놀 레드 해명 소팔 구사놀 레드. 소문 들으셨죠? 빨간색 소팔 고산놀 레드. 왜 레드였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 다음 소팔 구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 구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소팔 구사놀 레드.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고산놀 레드. 인생 뭐 있어? 건강이 최고지. 가자. 소팔 고산놀 레드. 고고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 구사놀 레드. 골프 부킹 고민 해결 다골프 멤버십. 부킹 고민 해결 무기명 4인 혜택. 전국 명문 골프장 이용 다골프 멤버십.
02-515-6699 관절 건강엔 관절 보고. 관절이 약해져서 그런가? 관절 보고 꼭 챙겨주세요. 정말 좋아요. 관절이 편하니까 너무 좋아. 관절이 좋아지니까 더 편하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저 아이고, 김연자와 왜 함께 이래? 관절만큼은 관절 보금. 관절에 활력을 주는 자신감. 지금 전화주세요. 이젠 관절 보금. 아유. 아유, 웬 일이야. 이어서 뉴스 투나잇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1등석, 선 넘은 1인석, 자기관리 끝판왕, 기구 욕심 대마왕. 지금 필요한 건 나부터 돌아보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이런 게 바로 반전 매너.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현장 촬영 시 모바일은 가로 방향으로 촬영하고